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예비고 학생들, 일명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고교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고교학점제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 학과 선정을 우선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학과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학교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며, 또 하나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학업이라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도 미리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건지, 어떤 과목을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에도 많은 참여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고교학점제부터는 이 교육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보시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진 않아요. 확실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지만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화되게끔 바뀌긴 했습니다. 뭐 보면은 요 위에 보시면은 공통과목과 진로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선택에서 융합선택까지 요렇게 일단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교는요, 전공학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입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고교학점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역 아이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전공학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다 고교학점제 때문인 건데, 보시면은 일단 일반 선택 말고 진로와 융합 선택을 보더라도 과별로, 학과들별로 준비해야 될 학과의 이 과목이 조금 더 세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막 이제 공대 가는 아이들이나 이제 어떤 자연과학대에 가는 아이들이 좀 명확하게 과목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면서 위계라는 걸 맞춰야 돼요. 이 위계가 뭐냐면 물 1 들어야지 물 2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보면 뭐 역학 에너지, 물질 에너지, 화학,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더 세부화가 됐고,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회문제 탐구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는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렇게 조금 학과들별로 좀 더 세부화됐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이 부분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위계를 맞추면서 스토리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부분을 좀 잡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요? 나는 도대체 나중에 졸업해서 뭐 먹고 살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 어디 가야 됩니까? 일단은 문과와 이과에 대한 기준은 전 수학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한 능력이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우선 선택이 된다라고 봐요. 솔직히 이과 가는 아이, 자연계 가는 아이가 수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솔직히 문과로 왔을 때 대학 레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는 학과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면 학과 조사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과 조사할 때는 2개의 대학교를 보면 좋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직업보다 나중에 뭐 내가 변호사가 될 거야, 내가 의사가 될 거야, 의사야 의학과 가면 되는 거지만 이런 직업보다 학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학과를 찾을 때는 이 2개 대학교를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 이 2개의 학과를 찾아보시면 웬만한 거 우리나라에 있는 학과들 이 2개 대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요 위에 학과 안내라고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공 안내에 들어가면 요렇게 창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이제 대학교, 단과대학교랑 학과를 집어넣으면 PDF로 학과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학과에 대한 홈페이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학과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도 돼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학교 안내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공에 대한 안내인데 보시면 이건 이제 단과대학교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클릭하면은 세부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세부 학과들을 보면서 아 이런 학과가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조사를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찾아서 다 들어가서 검색해서 찾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요즘 인공지능이 또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인공지능 활용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LMM 프로그램 교육 전문 GPT 에두비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에두비 바로가기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가고자 하는 학과를 정했다라면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대학교에서 어떤 학업을 가져가면 추후에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나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프롬프트도 쉬워요. 만약 우리 아이가 도시공학과를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공학과 좀 특이한 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롬프트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도시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학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좀 간단한 답이 나오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자동적으로 형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학과별 진로 진학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학과별 진로 진학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도시공학과 학과 이름만 넣고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학과 관련된 이제 학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움의 방향성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학생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걸 배우는지 그리고 이제 동아리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하면 좋고 그 동아리에서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나중에 요 이제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사는지 도시공학과 가면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환경공학자, 건축설계, 토목 이런 것들도 다 도시공학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동아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동아리나 환경 동아리, 교통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가면 좋고 뭐 요런 연구를 하면은 좋다라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기가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학과를 가고자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학과랑 소프트웨어랑 컴퓨터공학과는 다른 학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IT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세 학과를 좀 돌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학과를 좀 돌려보면서 좀 비교도 좀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좀 틀려요. 컴퓨터공학과 아이랑 인공지능학과 아이가 만나갖고 서로 컴퓨터에 관련된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컴퓨터 쪽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동아리나 데이터 분석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가면 좋고요. 졸업 후에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뭐 AI 엔지니어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정보도 좀 줍니다. 정보 처리 기사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제 AI와 관련된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자격증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학과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학과를 가고자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융합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이 부분도 지금 인공지능이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 할 때는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로 고침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고교 학점제잖아요. 학점제 인공지능학과 여기까지만 치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현재는 맨 아래쪽에 있어요. 고교 학점제 진로 과목이라는 거 있거든요. 저 잠깐 사라질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고교 학점제 진로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냥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배워야 될 과목들이잖아요. 그 배워야 될 과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 과목에 대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로 소화하면서 배울 수 있는지, 이게 진짜 내가 배우는 과목에서 만족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되잖아요. 자, 보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부분은 대수나 미적분 그리고 확률통계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과는 무조건 물리가 들어가야 된다. 물리화학이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직무수학이나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 인공지능 기초나 데이터 과학 같은 게 중요할 거고요.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뭐 수학과제나 아니면 융합과학에 대한 창의공학 설계, 소프트웨어 생활이 일단 1순위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학과에 대한 전공 부분을 주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컴퓨터공학과랑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은 IT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도시공학과 있잖아요. 그 도시공학과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고교 학점제 도시공학과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고교 학점제 진로 과목이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다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화법, 언어, 그리고 물리,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이 이제 좀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하랑 미적분 2까지,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 안에는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워야 된다라는 게 있고, 융합 선택 과목 안에는 수학과제나 사회문제 탐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워나가면 되네요. 자,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했다라면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를 준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되고, 우리 고등학교 이제 예비고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아가들아, 이제 이런 학과를 찾을 나이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가는데, 학과부터 찾아보고 그 학과가 어떤 부분을 배우는지, 그리고 나중에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보를 얻으면서 조금씩 좁혀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